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토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맞췄죠? 네. 그러니까 환율이 더 빠지긴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미국 대선의 결과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126.30 오늘 찍었어요. 네. 고점은 1148.00 오늘 찍었죠. 네. 오늘 수요일 종가는 1137.70원이었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세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제 주식이 조정을 좀 받는 그런,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추거나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하지만 변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일단 위안화에 연동해서 달러원도 움직였었고요. 10월 29일 밤에 유럽중앙은행 ECB에서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 완화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로화가 상당히 약세,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상승을 하는 분위기였고, 그런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큰 변화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11월 3일에는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에서 0.1%로, 원래도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었지만 더더욱 제로금리로 간 거죠. 네. 이렇게 함에 따라서 달러원이 좀 오르는 장면도 있었지만 싹 순간이 없어졌고요. 오늘 미국 대선, 현지 시간 3일의 대선이었고, 오늘 4일에는 한국 시간에서는 이 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장 전부터 이제 진짜 바이든이 되는구나, 이게 현실화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달러 위안이 쭉 빠져가지고 달러원도 20원대에서 개장을 한 다음에 계속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선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20원 이상 올라서 48원까지 갔다가 결국 37.70에 마무리가 됐는데, 장 마감 시점에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둘 다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왜 그러냐면, 일단 우편 투표의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현장 투표에서는 공화당이 앞선다. 그러면 우편 투표가 집계되기 전에는 트럼프가 앞설 수가 있었고,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던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미국의 민낯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무서운 사람은 정상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 투표에 가지 않고 우편 투표를 선호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상인이니까 바이든을 지지하는 거죠. 네. 그런데 코로나가 무섭지 않다, 그거 가짜뉴스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우편 투표를 하지 말고 현장 투표를 그냥 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모든 이슈를 다 오늘의 이제 길을 모아서 미국 대선에 쏟아부은 느낌이고, 환율뿐만이 아니라 주식, 그리고 채권, 금, 그 이외에 이제 실물 자산까지도 다 오늘의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존의 포지션을 조정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아니면 좀 더 달러 약세나 주식시장 상승에 좀 쏠리는 그런 움직임이 다 오늘을 기대하면서 일어난 움직임이라, 사실은 롱재료, 달러 롱재료가 좀 있었죠. RBA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양적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호주의 통화정책 방향을 많이 참고하면서 따라가는 편인데, 네. 그런 이슈도 그냥 묻혀버렸고, ECB에서도 유럽 코로나가 이제 2차 팬데믹이 이제 왔으니까 더 완화적으로 갈 거다, 이것도 달러 같은 재료였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위안화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좀 계속 이제 30원대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오늘은 정말 변동성이 큰 하루였고, 2016년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오늘은 좀 얌전한 편이 아니었나, 그때에 비하면. 네. 이럴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좀 트럼프를 지난 동안 겪다 보니까 내성이 좀 생겨서 혹시나 모른다라는 생각을 꽤 많은 사람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율의 변동폭은 위아래로 한 20원 정도 있었지만, 중간은 또 가운데서 마감됐고. 네. 하지만 트럼프가 이제 4시에, 한국 시간 4시, 장 마감 이후죠, 승리 선언을 하고 대법원에 자기는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역외 시장에서는 40원대까지 오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은 또 투표 결과를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우편 투표를 다 까보고 정확히 집계를 한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두 후보 모두 선전포고를 했죠, 서로한테. 이 사태가 조금 더 좀 이어질 수 있는 좀 그런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출렁출렁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한테는 사실은 여건이 생각보다 잘 갖춰진 편인데, 왜냐하면 시장의 메인 시나리오는 당일 중에 개표를 하면서 바이든이 그냥 스무스하게 앞서고 그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를 해버리는 게 메인 시나리오였는데, 생각보다 트럼프 쪽의 투표도 상당히 많이 됐고, 그러니까 상당히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 샤이 트럼프들이 더 샤이해졌었다. 왜냐하면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래, 그래도 마음에 든다. 저러고 있는 게 마음에 든다.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랬던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또 여론조사 결과는 사뭇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사실 달러 원이 얌전한 편이고 다른 게 훨씬 많이 움직였어요. 많이 움직였죠. 네. 근데 바이든 압승 가능성과 상하원 모두 장악하는 이제 소위 블루웨이브 프라이싱을 대부분의 시장에서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70-80%는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리는 과정이 앞으로의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될 거다 예측하는 게 쉽진 않은데 네. 일단은 기사 보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일주일 환율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죠. 네. 네. 그럼 먼저 기사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연합 인포맥스 기사고요. 네, 안 좋은 전망, 이 시장 참가자들을 호도하는 이런 전망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펀드 스트레트의 톰 리라는 사람이 대선 끝나면 무조건 증시 랠리다. 아니,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또 랠리를 한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파업을 했다. 안 사고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선거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이 매수 세력의 파업도 종료될 것이다. 지금 주식시장에는 매수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증시를 끌어올릴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일 많이 오르는 시나리오로서 트럼프가 깜짝 승리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증시가 15에서 17% 오를 수 있다고 예상을 했다고 하고요. 네. 바이든이 이길 경우에는 10% 정도로 랠리를 펼칠 것이다. 그리고 승자가 불분명한 대선 결과가 나와도 어쨌든 이 대선이 종료된 거기 때문에 5에서 7% 오를 것이다 라고 이 톰 리라는 사람이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기사에 써있긴 하죠. 이런 불분명한 대선 결과는 시장을 크게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시각인데 이거랑은 다소 다른 예상이다. 네, 이런 소리를 왜 할까요? 자기가 샀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인생 베팅 한 것 같고 뭐 다양한 시각이 있으니 우리도 한번 시나리오를 짜봅시다. 네, 뭐 저는 일단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바이든은 이제 기술주 테크 업체들을 좀 규제를 할 것 같이 이제 그런 동향을 독점이라든지 네, 이런 반시장법을 이제 내세워가지고 좀 규제할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라고 하고 어떤 소형주, 뭐 내수주 이런 게 좀 오를 거다 이런 게 있었고 트럼프는 그 반대였죠. 그렇죠. 테크 기업들이 나스닥에 더 날개를 펼칠 거다. 그래서 저 플러스 거기다가 트럼프는 코로나를 못 잡기 때문에 재테크와 그렇죠. 관련이 있는 언택트주 같은 언택트주, 빅테크주가 네.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승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빠진다가 원래 정석이에요. 저는 왜냐면 부양책이 안 나오니까. 어디에 투자를 할지 알아야 돈을 집행하는 거지 무조건 돈을 넣으니까 바보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돈이 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네. 막 아무데나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게 좀 이상하죠. 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시장이 블루웨이브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루웨이브 가능성은 높게 판단해가지고 많은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블루웨이브 그렇죠. 쪽으로. 예. 그게 어긋났을 경우에는 반대 되돌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되돌림 어떻게 나오냐. 경기부양책이 무난하게 통과하고 대규모로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서 주식이 막 올랐죠. 그것도 이미 반영이 돼 있고. 그렇죠. 올랐으면 그 이벤트가 해소되거나 그런 대규모 부양책이 부결되면 빠져야죠. 빠져야죠. 네. 그래서 빠지는 시나리오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분은 어떤 경우로 올라? 그러면은 뭐 태어날부터 가지고 있어야지. 2020년 대선을 위해서. 네, 이건 뭐 거의 조금 너무 나이브한 의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장기 투자를 하면 뭐 괜찮다라는 얘기도 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적당히 요렇게 빅 이벤트가 있으면 좀 한번 빠졌다가 기다렸다가 뭐 이런 것도 뭐 이러다가 이제 스텝이 꼬여가지고 물리고 터지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안 좋다. 근거가 좀 빈약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바이든이 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유지를 한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치 싸움만 하다가 끝나서 부양책이 뭐 안 되니 하다가 안 될 것 같고 뭐 이러면은 이것도 별로 안 좋은 시나리오죠. 결국 블루 웨이브가 아니면은 다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불확실성 증대, 기존의 시장 가격에 반영했던 부양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좀 예상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차트도 이제 무시를 못하는 건데, 연합 인포맥스 기사고요. 미국 증시는 쌍봉 패턴을 그렸다. 그래서 S&P가 3,237에 닿으면 추가 하락할 수 있다. 네. 쌍봉이라는 거는 이렇게 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갔는데 또 빠졌다. 여기에서 이 봉이 시작할, 이게 낙타의 봉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도달을 하면은,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빠진다는 얘기죠. 네. 자, 미국 증시가 쌍봉 패턴을 그리며 하락 조짐을 보인다고 투자 전문지 베런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런 쌍봉 패턴은 나쁜 소식이다 이거죠. 네. 재밌는 게 최근 구글 검색 엔진에서 쌍봉이라는 용어의 입력 빈도가 급증했다. 네.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쌍봉트가 나타났거든요. 왜 이러지? 모양이 안 좋다. 그렇죠. 모양이 안 좋다. 찾아본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코스닥? 네, 코스닥 차트를 좀 보면은 쌍봉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가 있어요. 더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게. 네. 그게 이제 헤드앤숄더가 있는데 쌍봉 사이에 머리가 튀어나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깨가 있고 머리가 있고 사람 머리와 어깨 모양이 같다 해가지고 이제 헤드앤숄더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어깨선을 지지됐던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그 변곡점 밑으로 빠진 경우에는 네. 이 머리의 2배만큼 더 빠질 수 있다. 근데 급락 시그널이 온다는 게 이제 헤드앤숄더의 모습인데 코스닥 차트를 지금 열어보시면 일봉 차트 열어보시면 되게 이쁘게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와 있죠. 네. 뭐 물론 이제 지난 이틀 동안 좀 급등해서 약간의 이제 그 양봉으로 다시 약간 이제 고개를 쳐드는 모습이 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어깨 점 같은 건데. 네네. 그거는 이제 좀 지나고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네. 그대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보다는 차티스트의 입장에서는 금방 추가 하락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코스피도 헤드앤숄더까지는 아닌데 3봉을 입력했습니다. 네. 봉이 하나 더 있죠. 봉이 하나 더 있죠. 이 의미가 그냥 딱 그 직관적으로 고점 돌파할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만 오면은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매수 세력이 네. 이제 가보자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빠졌다. 그래 가보자 했는데 빠지고 한 번 더 했는데 빠졌다. 그러면 아닌가 보다 하고 네. 손을 놓는 거죠. 그리고 자꾸 반등할 때 뒤늦게 들어간 매수세가 쌓이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봉이 형성될 때마다. 네. 이제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은 그때 투매가 늦게 들어간 나올 게 이제 투매가 나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급락이 또 나올 수 있는. 네. 확률적으로 그냥 뭐 재미를 참고하시고 이제 하락에 더 우위가 되는 이제 패턴이 완성이 됐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싶어요. 100% 나온다는 건 아니죠. 네. 그럴 가능성이 네. 있고 꽤 높을지도 모른다. 네. 게다가 지금 이 오늘 대선이 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트리거로 해가지고 요걸 핑계로 좀 밀어볼 만한 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환율 전망 해보겠습니다. 또 예측에 의의가 없는. 저희가 녹화하던 시점은 미국 대선 개표가 시작된 날이었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승리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선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놓고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편집을 하는 이틀 동안 바이든의 승리가 확실시됨에 따라 달러원은 하락폭을 확대했고 저희의 예상 범위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환율 전망은 의미가 없게 되어서 삭제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